오늘 속보인데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답니다. 왜요? 네, 오늘 그 서영교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성 후보를 비하하고 민주당의 공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천 논란, 심지어는 이거 뭐 이재명 공천이니까 명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천이라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잖아요. 그 부분을 걸어서 지금 다 고발해버릴 거야. 다 고소미를 먹이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권향엽. 아, 이름 너무 힘들어요. 권향엽, 김혜경 그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 부실 대선 후보 때 민주당에는 배우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실 실장이 있었고 이해식 의원이었죠. 그리고 배우자실 부실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천을 했는데 배우자실 실장도 강동을에 단수 공천됐고 그리고 그분은 현직 의원이긴 했고 그다음에 전혀 이름도 모르고 발음하기도 힘든 권향엽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광주에서 전남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단수 공천이 됐고요. 그 단수 공천의 이유가 뭐냐면 전략 공천이다. 여성 전략 공천이다. 여성 특구라고 그랬죠. 여성 특구로 거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배우자실 부실장 김혜경 씨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뭐 이렇게 보좌했던 수행했던 본인은 이제 수행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얘기는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원래 당직을 오래 했었고 이 사람 경력 중에 짧은 기간이었고 야 김혜경 씨랑은 그 인연도 없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여기에 여성 특구로 지정이 돼서 권향엽 씨가 단수 후보로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사천이라고 하는 건 가짜 뉴스야 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가 이거를 경선적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어저께.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왜 바꿨을까요? 그렇죠. 인정한 거죠. 우리 뭐 언론하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워낙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 비판이 너무 거세지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거 빨리 뒤집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뒤집은 거죠. 맞아요. 개딸들도 뭐 개딸들도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대요. 야 이건 좀 심하다. 근데 뒤집어 놓고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거는 무슨 논리예요? 어떻게 입증하죠? 그러면 고소의 이유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 권향엽 씨도 자기는 뭐 김혜경 씨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뭐 수행하거나 보좌한 적이 없다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저희가 반박해드릴게요. 저도 아침에 그 권향엽 씨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올려놓은 사진 들어보고 거기에 김혜경이라고 검색을 넣으니까요. 우르르 올라와요. 한번 보죠. 막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저렇게 지금 언론들이 많은 비판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는 민주당에서 뭐라고 실쳤냐면 아니 그 직책만 그런 거지 그런 게 없어라고 했는데 자 2022년 1월 1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께서는 한강 노들섬에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2022년 1월 1일 두 사람이 사진 찍고 있죠. 저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권향엽 씨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수행 아니고 뭡니까? 저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민주정당에서 저 당직자인데 그 1월 1일이면 다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따라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게 수행이라고? 저건 동행이야. 이렇게 라고 주장하겠죠. 주장할 것 같아요. 저 했던 걸 보니까 노들섬이랍니다. 새벽부터 아마 같이 일찌감치 움직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놓고 뭐 관계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분당에 살고 있잖아요. 분당에서 노들섬에 와서 해맞이를 하려면 겨울이잖아요. 또 새벽에 몇 시에 집에서 나와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집에서 5시 반? 아니 더 일찍 나왔어야 돼요. 6시? 그 정도 6시 정도에는 아마 해가 늦게 뜨니까 7시쯤 뜨니까 7시 반쯤 뜨니까 아무리 늦어도 아마 6시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진들을 보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뭐 대구에 어디 가서 유세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네. 그 사진들 여러 개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권양엽 씨가 또 뭐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 후보와 뭐 김혜경 씨가 연애를 어떻게 했고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올렸거든요. 네. 그 사실은 정당의 당직자로서 네.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무리 해야 될 의무도 선거 이기기 위해서 했던 거 대선 때 하기는 하죠. 그렇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이거 집사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집사, 네. 집사 조금 더 심한 말이 네. 있긴 하지만 있지만. 뭐 배소연 씨나 네. 뭐 조명현 씨나 이런 사람들이 네. 이재명 대표 부부가 사실은 주위 사람들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청 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네. 부렸고 당 대표가 돼가지고는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당직자들을 네.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사실은 전혀 좀. 근데 뭐 배우자 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대선 캠페인에서는 배우자를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그죠? 때문에 네. 저런 네. 뭐 네. 사진 뭐 저 노출시키고 뭐 캠페인하고는 저는 뭐 큰 무리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시콜콜 같이 다니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잡일까지 같이 해주는 걸 네, 포함하잖아요. 네네. 그래놓고 나서 저게 인연이 없었다, 뭐 개인적 인연은 없었다, 개인적인 안면은 없다. 좀 말이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캠프 기간 중 같이 다녀놓고 안면 몰수를 하는 집안입니까? 저 집안은 안면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냥 안면 몰수. 안면 몰수 하고 있죠. 지금 안면 몰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면 몰수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공천을 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배소연과 관련된 네. 법카 네.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으로 이제 네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분이 저렇게 지금 1월 1일 저렇게 날 배우자 주변의 분들한테 공천을 준 이유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게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카 이 관련돼서 정진상 씨도 보면은 이재명 관련해서 핵심 주요 증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진상 씨가 등에 업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 공천을 많이 챙겨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배우자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법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당근을 줘야 돼요. 아. 양식급은 못하도록. 네. 그 당근책으로 아마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 팩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핵심 증인은 공천 받는다. 그러네요. 그렇죠. 핵심 네. 증인 공천. 네. 제목 핵심 증인 공천이었네요. 네. 그 사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 증인 공천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고소를 할 예정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천이라니요. 한동훈이 가짜 뉴스를 지어냈습니다. 우리는 사천 절대 하지 않고요. 핵심 증인을 공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장님 잘 판단해 주실 거를 믿습니다. 자, 유영복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초장에 쫙 올려주셨는데, 야 아마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법카 문제로 마누라도 모른다고 할 거 아니냐. 그 정도 하면 까기가. 옛날에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아들 네. 아들 그 저기 도박 사이트 글 올린 거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남이다라고 했었죠. 그 뭐 성인이 된 아들은 남이다, 뭐 맞습니다, 타인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예. 했었죠. 깔끔한 집안이네요. 그렇군요. 무섭고 집안이- 매정하고 네.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네, 집안이 인연 정리를 상당히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들을 사실은 노출하고 있는 이 공천이잖아요. 그죠? 이를테면은 대표 자체의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거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공천을 많이 받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공당이 완전히 정말 사당화된다. 우리가 사당화를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당이 이렇게 사당화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비리를 얽힌 사당화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 정당사에서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이재명의 당이 끝나면 끝날 때까지는 지속되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아마 국민들 심판을 하셔서 그런 정당이 다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정당사에서 역사적 의미는 주고 간다. 주고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 한 2, 3주 됐나요? 그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미래는 못 보는 사람도 아직 남아 있지만 떨어지면서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예. 바로 내일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네. 라고 했더니 그 여론조사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국민의힘이 예. 완전히 이제 앞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합뉴스와 네. 연합뉴스 TV의 정례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질문 좋네요. 예, 네. 국민의힘 33% 그리고 민주당 26% 이렇게 7%가 차이가 났습니다. 네. 흔히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인데요. 이렇게 지금 7% 차이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틀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95% 신뢰도니까 그러니까 95% 이상 이 그 차이는 맞다고 통계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뭐 선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벌써 31%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그 전주에 비해서는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은 아이고 참 민주당 징그럽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그렇죠. 커지고 있다. 고개는 하는 돌렸지만 거죠. 아직 네. 우리 우파 정당을 보고 있지는 않다. 네.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고개는 돌린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갖고 괜히 또 우리 이준우 위원께서 2주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네. 총선 국면에서 사고는 중진들이 낸다. 조심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초선이 아니라 중진들 입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장성민 의원이 이대로 가면 150석도 가능하다라는 입초사를 네. 떨어서 네. 네, 정말 입방정 드셨죠. 저는 입방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고 받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결코 자만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물론 저 기분 좋을 보수가 기분이 좋을 만한 저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로 누가 좋다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라는 후보 적합도를 한번 물었습니다. 예. 당신은 다음번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동훈 33%, 이재명 30%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역전이 된 역전이 겁니다. 됐군요. 지난주까지 타이로 갔다가 동률로 갔다가 이번 주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33, 이재명 민주당 대표 30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례대표에서는 나는 딴 당을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이거 뭐냐면 나는 국민의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을래. 그런데 비례까지 주고 싶진 않아 하는 분들 꽤 많고 나는 민주당의 지역에선 찍어줄 거야. 하지만 비례를 찍는다면 조국을 한번 밀어볼까?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은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40%를 제외한 약 61%가 각종 뭐 민주당이 계열의 그렇죠. 위성정당이나 소수정당도 조국당이나 있고. 혹은 뭐 이준석 당이나 이런 데를 찍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연합뉴스 TV 정례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투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는 지역구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거에서 민주당과 국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7%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비례정당은 어디를 찍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 국민의 미래에 찍겠다고 한 사람이 2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개혁 진보연합에 찍겠다고 한 사람은 14%, 그리고 놀랍게도 조국 신당이 13%입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랑 단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그 비례 그럼 의석을 몇 개 얻는지 해보니까 국민의 미래는 28%면 지금 이제 비례정당이 46석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면 13석 정도 나옵니다. 12.8이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6.4, 6석 나옵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도 13%면은 5.9, 6석, 6석까지는 나오는데요. 이 연합뉴스 여론조사 말고 어저께 미디어 토마토라고 네네. 하는 곳에서 조사한 것에서는 이게 2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21%가 나왔죠. 21%가 나왔죠. 21%가 나오면은 거의 10석이 가요. 10석을 조국 신당이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상당히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본인도 지금 목표를 처음에는 5석 정도로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본인이 부인하지 않고 그걸 마치 맞는 것처럼 본인이 수용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10석을 얘기해요. 근데 어제는 12석을 얘기했습니다. 그쵸.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 이 추세를 보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국 신당에 12석을 가져간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조국 신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느냐? 우리가 이걸 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에는 실망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실망을 해서 한 10% 가까이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일로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일로 넘어왔다.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누구냐. 이재명은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여당과 싸워야 되는데 이재명이 당 내에 있는 비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기엔 그럼 소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는 조국 신당은요 지금 선명해요. 선명하게 기승전 탄핵을 항상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내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다.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00석 얘기하면서. 그렇죠. 200석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이재명이 윤석열과 싸우지 않는 비명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 당에 소를 키울 사람은 조국이겠구나. 확실하게 선명하게 비윤 전설을 만든 조국이겠구나. 라고 해서 조국한테 지금 마음을 좀 두는 것 같아요.